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박재천 교수입니다.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SK 이동통신이 T끼리 무제한 음성통신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자사에 가입한 가입자들끼리는 무제한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곧 이어서 KT도 모두 다 올레라는 요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유선 통신을 다 합쳐서 무제한 음성 통화를 허용하는 그런 요금제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는 LG U+가 망 내외 구분 없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사 가입자들끼리만 무제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사 가입자 플러스 다른 사업체의 가입자들까지도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는 그런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또 데이터를 나눠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신 가입자들 그리고 가입자들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라든지 또 D카도 요새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D카, 노트북 이런 여러 가지 단말기들을 데이터 이동통신 회선에 연결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요금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통신 요금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버라이전과 AT&T라는 회사는 미국의 1등, 2등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미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그리고 데이터 나눠쓰기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T의 요금제를 한번 보면은 월 30불을 내면은 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자기가 구입한 용량을 다른 기기들을 섞어서 나눠 쓰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요금 변화는 그 이면에 아주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는 전화 또는 음성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전화, 그다음에 데이터 위주의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금 변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 전화라는 건 나오죠.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모 회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거는 인터넷 전화의 원가 구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전화는 데이터 통신 용량의 20분의 1, 30분의 1 그거밖에는 용량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그 정도의 원가밖에는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마음껏 써라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요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요? 음성은 이제는 마음대로 쓰는 방향, 거의 무료의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이 앞으로 통신의 기본이 되는데 데이터 통신을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스마트폰도 쓰고 태블릿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D카도 거기에 연결해서 쓰고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통신에 의해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 산업에 새로운 시대가 왔고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체계로 바뀌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금은 전통적으로 이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보통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정책적인 우선 과제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음성통화 수익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투자하는데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LTE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주요 3사가 전국의 거의 100%를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놓고 LTE 서비스 가입자가 지금 전체 가입자의 50%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첨단 네트워크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앞서서 나가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 투자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정보통신 요금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설정하고 있냐 하면은 저렴한 요금을 견지하겠다. 소비자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요금 체계는 어떤 정책적인 요금이라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의 가계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저렴한 요금 체계가 계속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음성통화의 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수단으로서의 재원의 기능이 이제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성통화 요금 자체가 거의 무한정으로 쓰는 무제한 통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 통화 요금을 가지고 주요 수익원으로 삼기에는 이제는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들로 보면은 이제 이 요금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주요 수익원이 이렇게 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투자의 아주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트워크 투자라는 것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요한 그 원가의 요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투자할 적에 좀 더 따져봐야 되고 경제적으로 따져서 효율성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요금이 바뀌고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사업자의 마인드가 바뀔 적에 우리가 어떠한 정책 과제를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요금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과제는 제일 먼저 저렴한 요금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위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는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저렴한 요금 체계를 가져가겠다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보통신 산업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확대 위주의 정책을 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네트워크보다는 이 컨텐츠 그리고 인터넷 응용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인 서비스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편적인 서비스라 그러면은 전화 서비스 위주, 음성 통화 위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 위주, 인터넷 서비스 시대로 이제 옮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미래형 보편적 서비스로 재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형 보편적 서비스는 무엇이겠습니까? 데이터 통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bps 이상의 데이터 통신 회선을 우리나라의 전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이런 미래형 보편적 서비스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그 위에 전화 서비스도 올라갈 수 있고 의료복지 서비스도 올라갈 수 있고 재난방재 서비스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전자정부 서비스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공공 서비스가 그 미래형 보편적 서비스 위에 제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 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미래형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금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과제가 무엇이었나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